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15장의 7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중요한 에스터 제법과 화학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특히 에스터 제법과 관련돼서는 문제로 좀 많이 나옵니다. 이 점 좀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시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마이드, 나이트릴 화합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내용, 그리고 이제 이것들의 각각의 반응에 대해서 볼 거고, 가장 마지막에 이제 각각의 카복시전 유도체들이 상호 전환하는 거. 이건 따로 설명드릴 건 아니지만 그냥 표를 하나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것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이드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반응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카복시산과 아민을 축합시키는 건데 이것도 이제 직접 반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도 축합제를 씁니다. 앞쪽에 에스터 할 때도 이제 DCC라고 하는 축합제를 썼었잖아요. 얘도 꼭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 메커니즘이고, 카복시전 유두체로부터도 역시 만들어낼 수 있죠. 가아민 분해 반응을 통해서, 아미노라이시스 반응을 통해서. 자, 그리고 이제 나이트릴 화합물을 가수분해 반응하면은 만들어낼 수 있는데, 나이트릴 화합물은 1차 가수분해 반응 생성물은 아마이드예요. 그리고 그 아마이드가 다시 가수분해 반응이 되면은 카복실산까지 변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 가수분해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나이트릴 화합물이 카복실산까지 산화가 되는 게 아니라 카복실산까지 가수분해 반응되는 게 아니라 아마이드 단계에서 멈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마이드 화합물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옥심의 재배열 반응을 통해서 아마이드 화합물을 얻을 수 있죠. 요거는 14장에서 한번 나왔던 반응이긴 해요. 어쨌든 베크만 리어레인지먼트 반응이라고 하는 거, 요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자세히 좀 적으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복실산을 이제 아멘 화합물과 축합시켜서 생성하는데요. 카복실산은 1차 아멘과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도 합성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요거보다는 이제 활성화 시약, 요거는 에스터의 제법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뭐 DCC나 EDCI나 뭐 CDI나 이러한 축합제되죠. 이런 축합제는 카보닐 탄소 원자의 반응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이제 제공해 줍니다. 이런 활성화 시약을 이용해서 반응성을 키워준 상태에서 아민 화합물과 이제 반응을 시키는 거. 이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카복실산을 여기서 말씀드렸던 활성화 시약과 반응시키고, 에스터는 알코올을 도입시키면 되고요. 아마이드는 아민 화합물을 도입시키면 됩니다.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뭐 메커니즘은 크게 차이는 없죠. 그래서 우선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합제로는 DCC, 다이사이클로엑실 카보다이미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카복실산에 지금 카보다이미드이기 때문에 N, 이쪽 편에 알프라인기가 존재하는데 이 알프라인기가 사이클로 핵실기예요. 그래서 알프라인기가 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이제 산염기 반응이 먼저 일어나서 이쪽에 질소 원자가 산성인 수소 원자를 공격해서 카복실 레이트 형태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쪽은 O-가 되고요. 여기 카보다이미드 파트는 알프라인기에 H가 결합이 되면서 플러스 차지가 생성이 되고요. N에 알프라인기가 되죠. 자, 그럼 여기 O-가 공격하면서 전자를 이제 질소 원자 쪽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이쪽편에 NH 알프라인기가 되고요. N 알프라인기가 되죠. 이렇게 돼서 여기에 찐 전자 성도가 굉장히 커진 상태. 카복실 산 상태에서는 여기 카보닐 탄소 원자의 친 전자 성도가 아주 크진 않은데 DCC라고 하는 이제 축합제와 반응하게 되면은 여기 부분에 대한 반응성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NH3가 반응을 하는 거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끊어지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NH3가 되면서 플러스가 되고요. 여기 부분은 지금 이렇게 끊어졌잖아요. O-에 NH 알프라인기, N 알프라인기가 되는데 얘는 이제 공명구조상 이렇게 그려질 수 있죠. 이렇게 들고 이렇게 그러면 NH 알프라인기에 N 알프라인기가 되고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가 NH3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냐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물질이 공격을 하는 거죠. 옆으로 다시 그리면 NHR'기에 NR'기가 되고 마이너스. 이게 바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은 이쪽 편에 NH2라고 하는 이거 뭐죠? 아마이드 화합물이 생성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NHR', NHR'. R'기가 뭐냐면은 사이클로 핵실이죠. 그래서 이게 다이사이클로 핵실 우레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레아라고 하는 얘는 부산물이에요. 부산물이 생성이 되고 원하는 주 생성물 아마이드가 이렇게 확인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카복실산 유도체의 가아민 분해 반응. 가아민이니까 아민을 이제 가한 상태에서 아민을 같은 첨가시킨 상태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요. 여기는 반응 기질이 다 될 수 있어요. 산염화물, 무수물, 에스터 이런 것들을 이제 반응시키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냥 G라고 놓을게요. G는 클로라이드가 될 수도 있고요. 유론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에스터면은 알프라인기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산염화물, 무수물, 에스터 이런 상태의 물질에 NH3를 첨가해 주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떨어지게 되죠. 물론 이제 산염화물이나 여기 산무수물 같은 경우는 촉매 없이 에스터 같은 경우도 사실 촉매를 사용하지 않아도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산염화물 무수물은 이제 반응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데 에스터 같은 경우는 반응 속도가 다소 느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약간의 가열을 통해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수소 원자는 제거가 되겠죠. 여기서 이탈되는 G-에 따라서 Cl-나 뭐 여기 알콕사이드나 카복실레이트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NH2기가 되는 거죠. 이게 가아민 분해 반응이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이트릴의 이제 부분 가수 분해 반응인데 나이트릴은 이런 화합물이잖아요. 여기에 가수 분해 반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첨가해 주는 거예요. H 플러스 조건이든 혹은 염기 조건이든 이렇게 시켜주게 되면은 1차적으로 NH2라고 하는 아마이드 화합물이 생성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아마이드 화합물은 한 번 더 반응이 진행이 돼서 카복실산까지 변화가 될 수 있는데 반응 온도나 시간들을 조절하면은 여기 단계에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반응성이 아주 크진 않기 때문에 멈출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아마이드 단계까지 변화시키는 거를 이제 부분 가수분해 반응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반응 메커니즘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산촉매를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가 되고요. 뭐가 공격하는 걸로 그릴 거냐면 물이 공격하는 걸로 가수분해 반응이니까 물이 공격하는 거잖아요. 물이 공격하고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산으로 뭐 예를 들면 HA를 사용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붙어 있는 수소 원자는 제거가 되겠죠. 뭐에 의해서? A-에서 H 플러스를 제공해주고 생성된 쌍염기 A-가 여기에 수소 원자는 제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 편 탄소 원자가 NH가 되고요. OH가 되겠죠.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미딕 엑시드라고 부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여기에 존재하는 질소 원자가 HA, 산을 다시 한번 공격하게 돼요. NH2에 플러스기가 되고요. OH가 되겠죠. 그러면 산소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쌍이 밀면서 이렇게 NH2기가 되고요. OH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탈된 A-가
이렇게 전자를 이동시켜주게 되면요. 여기 회전시켜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5의 NH2가 되죠. 그래서 아마이드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H3O 플러스를 처리해주게 되면은 카복실산까지 생성이 될 수 있는데 여기 단계에서 분리가 가능해요. 이 과정은 정말 이제 격렬한 반응 조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반응 조건만 조정하면은 여기서 분리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이트릴 화합물의 부분 가수반의 반응을 통해서 아마이드 화합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베크만 리어레인지먼트라고 부르는 이제 옥심의 재결 반응인데, 이러한 케톤 화합물에 하이드록실 아민을 처리해주게 되면은 옥심 화합물이 만들어지죠. 이 옥심 화합물을 이제 강산을 처리해주게 되면은 락탐이라고 하는 이제 고리형 형태. 여기가 아마이드이기 때문에 아마이드 형태의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케톤 화합물에 NH2OH가 도입이 되는데 보통 산촉매 조건에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먼저 프로토네이션이 되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올라간 다음에 여기에 질소 원자에 붙어있는 수소 원자는 반응 중에 잘 떨어집니다. 산을 처리했기 때문에 산을 제공해주고 나면 짝염기가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쪽 편은 OH가 되고요. NH의 이쪽 편도 OH가 되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쪽 편의 산소 원자가 H 플러스로 공격하게 됩니다. OH2 플러스가 되고요. 질소 원자의 H, OH기.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성이 이렇게 밀면서 밑에 떨어져 나가고 물 분자가 여기 질소 원자에 붙어 있는 수소 원자 떨어져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얘네 OH기라고 부르는 이게 뭐죠? 옥심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H2SO4라고 하는 강산을 처리해 주는 건데, 그럼 여기 부분이 먼저 프로토네이션이 일어나요. OH2 플러스가 되면서, 자, 여기 부분이 끊어지게 돼요. 여기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여기 결합이 끊어지면서, 여기 탄소 쪽에서 질소를 공격하고 이탈기로 물 분자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질소 원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면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여기 원자가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가 어디랑 연결된 거예요? 바로 질소 원자와 바로 연결된 거죠. 자, 그리고 물 분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여기 탄소 원자가 뭐가 되냐면 플러스 형태가 됩니다. 여기를 뭐가 공격하냐면 이탈된 물 분자가 바로 공격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물 분자에 수소 원자는 떨어져 나가요. 자, 그럼 여기 질소 원자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7원한 골격이거든요. 그래서 7원한 골격에 이중결합이 연결되는데 여기에 뭐가 붙어있는 상태? OH기가 붙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존재하는 질소 원자가 산을 공격하게 되고요. H가 되고 이렇게 OH가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전자쌍이 밀면서 이렇게 플러스 형태였으니까 되고요. 얘는 H가 되고 H가 된 상태에서 물 분자가 요거를 이렇게 없애주게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형성되는 형태의 구조를 보시면 H기에 이게 뭐죠? 여기 파트만 떼놓고 보면은 아마이트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고리 형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락탐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어쨌든 핵심 골격은 아마이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이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아마이드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보면은, 아마이드는 반응성이 되게 작아요. 작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이드의 반응 메커니즘이 다른 것들보다 좀 더 복잡하고 길어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지. 그러니까 반응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각각의 단계마다 반응 길이가 메커니즘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좀 길고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똑같아요. 여기 부분이 이제 치환이 되는 건데 얘는 이쪽이 떨어졌을 때 안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반응성이 되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장기를 전환해 보면 이게 가장 대표적이죠. 가수분해 반응. 가수분해 반응. 요거에 대한 메커니즘이 꽤 복잡한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환원 반응인데 환원 반응을 해서 얘는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얘가 날아가서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얘는 이 카본느끼가 날아가. 이게 굉장히 특징적이거든. 그래서 요거 아미노암을 만들어내죠. 요거 메커니즘 간혹 물어보니까 요 점도 좀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산소 치네티라 반응하는 거, 수소 치네티라 반응하는 거. 요거에 대한 내용 메커니즘 그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촉매준제약 H2와 반응인데 격렬한 조건이 필요해요. 아마이드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자, 이 경우도 산 같은 경우는 촉매량만 사용해줘도 반응이 진행되는데 염기는 당량 이상을 써줘야 됩니다. 자, 왜 그런지는 뒤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아마이드에 이제 물이 첨가되는 반응은 가수분해 반응이거든요. 가수분해 반응이고 가수분해 반응을 통해서 카복실 산으로 변화가 되는데 산 촉매를 이용하는 조건이 훨씬 더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요게 반응성이 더 좋고 부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산 촉매를 이용한 조건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메커니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그냥 1차 아마이드라고 놓고요. 산촉매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H 플러스로 공격하게 됩니다. OH의 플러스, 그 다음에 NH2기가 되겠죠. 여기에 뭐가 공격하는 거냐면 물 분자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고, 자, 당연히 여기 산소 원자에 붙어 있는 수소 원자는 산으로서 HA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H 플러스를 제공해주고 남은 A 마이너스가 제공해줍니다. H 플러스 형태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OH, NH2, OH가 됩니다. 자, 여기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제 HA와 반응을 하는데 뭐가 공격을 하게 되냐면 질소 원자가 공격하게 되죠. 여기는 NH3 플러스 기가 되고요. OH기가 됩니다. 자, 이 중간체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산소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쌍이 밀어요. 그리고 요게 이탈기로 떨어져 나가게 되죠. OH에 OH기가 되고 NH3기가 된 상태에서 여기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는 뭐가 A-가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반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카복실 산이 생성이 되고요. NH3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큰 문제 없이 여기는 반응 잘 일어나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염기를 쓰는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기를 쓰는 조건에서는 물이 뭐 예를 들면 NaOH 같은 하이드록사이드와 반응해서 이제 하이드록사이드 OH- 형태의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게 진액체인 거예요. 공격을 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NH2에 OH가 되고요. 자, 중요한 게 여기서 다시 내려오면서 이게 카복실산 형태로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나려면 이게 끊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NH2기라고 하는 거는 정말 강염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다시 이게 떨어져 나가면서 역반응으로 다시 반응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얘는 정반응으로 진행되려면 굉장히 격렬한 조건이 필요해요. 가열도 해야 되고 촉매도 많이 사용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만에 안에 만약에 이게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은
이게 생성이 되고 NH2 마이너스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나마 가능한 이유는 산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바로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O- 형태가 되고요. NH3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체로는 카복실레이트. 만약에 뭐 NaOH를 O-, Na+, Na+라고 하는 사용했다라고 보면은 Na+ 형태의 이온 형태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염기가 다시 재생이 돼야 되는데, 요 NH2-라고 하는 게 H를 공격하면서 염기적인 물질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촉매량만 사용해서는 반응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기 어렵고요. 보통 당량 이상 써서 반응을 진행시켜 줍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고 나중에 여기다가 산 처리해주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형태는 이제 카복실산 형태 화합물이 생성이 되죠. 메커니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격렬한 반응 조건 필요로 한다. 왜? 어쨌든 NH2-가 끊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바로 산염기 반응을 통해서 NH3로 되긴 하지만 정말 짧은 시간이어도 NH2-로 존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격렬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수소 친액체와의 반응, 하이드라이드와 반응하는 거죠.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혹은 BH3를 이용해서 환원 반응을 시키면 여기는 뭐 알데하이드가 생성이 돼서 알코올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이거 중요한데 아민 화합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기 카본 얘기가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를 처리해 주게 되면은 아민 화합물 생성이 됩니다. 이것도 꽤 중요하고 메커니즘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당연히 뭐 소듐 보로 하이드라이드 이거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요.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Li+에 Al H3 요게 반응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존재하는 결합이 끊어지면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크게 문제 없어요. O-가 되고요. NH2의 수소 원자가 됩니다. 자, 여기 중간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지금 리튬 LA+고 지금 AlH3잖아요. AlH3는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친전자성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존재하는 산소 원자가 얘를 바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AlH3-가 되고요. NH2H가 중간체로 생성이 되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전자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밀면서 이게 떨어져 나가는 과정, 이게 밀면서 이게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NH2-라고 하는 게 떨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떨어져 나가봤자 여기는 산성의 수소 원자가 없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전자해동 굉장히 중요한데 질소 원자가 밀어버려요. 그리고 뭘 떨어뜨리냐면 여기 산소 원자를 떨어뜨리는데 이 산소 원자는 알루미늄 위에서 그래도 안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잘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간체로 생성되는 게 NH2+라고 하는 이민 형태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이민륨 이온 형태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다시 리튬 플러스에 Al, H3, H- 다시 한번 첨가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NH2기가 되고요. H가 되죠. 뭐가 생성되는 거예요? 아민화합물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탄소 원자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지금 카보닐 탄소 원자의 NH2기였죠. 카보닐기가 H2개로 바뀌고 첨가가 된 거예요. 얘가 하이드라이드로부터. NH2기는 그대로 존재하면서 아민 형태 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 과정이에요. 산소 원자가 밀면서 질소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질소 원자가 밀면서 이쪽에 산소 원자가 알루미늄과
코디네이션 된 상태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락탐의 이제 환원 반응을 보면은, 자, 앞쪽에 메커니즘을 참고하시면 되고, 작용기 변화를 보면은, 여기 부분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날아가면서 수소 2개가 돼서, 락탐이, 지금 질소 원자에 M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피룰리딘입니다. 그래서, 환원 반응을 통해서 피룰리딘이라고 하는 이제 고리형 우원한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죠. 자, 다음으로 이제 나이트릴 화합물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나이트릴 화합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어떤 화학 반응을 하는지. 나이트릴 화합물의 제법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사이나이드 이온과 할로젠 알킬 SN2 반응. 제일 쉽게 만들 수 있는 반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조금 많이 물어보는 게 요거예요. 1차 아마이드의 탈수 반응. 1차 아마이드를 SOCl2와 반응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나이트릴 화합물을 만들 수 있어요. 요거 메커니즘 간혹 물어보니까 좀 참고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릴 다이아준 염을 이용해서 치연 반응을 하면은 만들어낼 수 있죠. CuCn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샌드마이어 반응이라고 부르잖아요. 요거는, 방향축 화물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다음 17장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요건 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형태적으로만 보면은, 여기, 아닐린으로부터 다이아준 염을 만들고, 여기에 CuCn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면은, 라디칼을 경유하는 중간체, 그것들을 통해서 CN이 도입된 형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진다. 요게 샌드마이어 반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요거예요. 요거는 메커니즘을 자세히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 메커니즘 요거 2개만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중에서도 요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 내용, 메커니즘 다시 그리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릴 화합물의 구조는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은 여기 부분이 끊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CN-라고 하는 사이나이드 이온이 RX, 즉 알킬 할라이드를 제 친전자체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친액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형태 화합물이 이렇게 SN2 반응으로 공격하고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X가 되고요. 이 과정의 메커니즘이 보다 SN2 반응이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1차 아마이드 탈수 반응인데 요거 문제로 꽤 많이 물어봅니다. 메커니즘을. 그래서 1차 아마이드를 SOCl2와 반응시키게 되면은 나이트릴 화합물이 생성이 되는데 메커니즘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차 아마이드이기 때문에 NH2기가 되고요. 자, 이게 뭘 공격한다? SOCl2를 공격한다. SO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질소 원자 공격을 하면서 이제 전자쌍을 밀어주면서 여기 파이 결합이 끊어지고요. 그 파이 전자가 산소 원자를 거쳐서 설퍼를 공격하고 이탈기로 클로라이드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자, 그러면 5에 CL이 되고요. 그 다음에 N, H, H 플러스 형태의 중간체가 만들어지고요. 첫 번째 과정에서 CL-가 이탈기로 하나 떨어졌잖아요. 그게 수소원자를 공격하고 이렇게 질소원자 쪽으로 전자쌍을 넘겨주게 됩니다. 지금 이 상태가 만들어지고요. 이 반응 중에 이제 약간의 염기적인 성격, 전자쌍을 가지고 수소원자를 공격할 수 있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게 여기 수소원자를 공격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 결합이 이렇게 파이 결합을 하나 만들고요. 그럼 여기 탄소 원자 쪽이 결합이 4개가 되기 때문에 결합 하나를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동시키게 되죠. 자, 그럼 이 부분은 이게 뭐냐면 나이트릴 화합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나이트릴 화합물이 생성이 되고요. 자, 여기는 SO2 가스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Cl-가 생성이 됩니다. 자, 앞쪽의 반응들을 통해서 이제 나이트릴 화합물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나이트릴 화합물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볼 건데, 자, 이게 사실 제일 많이 나와요. 나이트릴 화합물은 이제 가수분해 반응해서 카복산까지 바꾸는 거. 근데 이거 앞쪽에 나이트릴 화합물로부터 아마이드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차 가수분해 생성물이 아마이드야. 그리고 그 아마이드를 다시 가수분해 반응하면은
카복실산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두 단계로 진행되는 반응이다. 그러니까 나이트릴 화합물의 가수분해 반응은 메커니즘이 굉장히 길어져요. 근데 문제는 좀 나오는 편이긴 하죠. 그래서 산소 진액체가 첨가가 됐을 때, 그리고 얘는 이제 가수분해 반응이에요. 얘가 가수분해 반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환원제를 처리하는 겁니다. 환원제. 여기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트를 하면은 아미노함을 얻으시고, 여기도 다이바를 처리하게 되면은 얘도 알데하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좀 기억을 해두시고, 정리해보면 산소 친액체랑 반응하는 거, 가수분해 반응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수소 친액체랑 반응하게 되면은 1차 아민이 생성될 수 있는 거. 요거는 이제 풀로 환원이 되더라고 보시면 되죠. 부분적인 게 아니라 완전 환원 반응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고, 부분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알데하이드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시약은 뭘 이용했다? 다이바를 이용했다. 그리고 이제 탄소 친액체를 처리했을 때, 요건 이제 케톤 형태 화합물을 생성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내용까지. 그 내용도 이제 메커니즘 그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산소 친액체와의 반응을 통해서 카복실산이 생성되는 거지. 가수분해 반응이죠. 그래서 이제 촉매 준자해서 물과 반응하는 건데, 거의 대부분 산촉매 조건을 물어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체로 아마이드가 생성이 되거든요. 아마이드를 카복실산으로 가수분해 반응시킨다? 산촉매 조건이 훨씬 더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반응 과정 중에 아마이드의 가수분해 반응이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 반응을 산촉매 조건 하에서 진행시키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겠죠. 반응은 이렇게 이제 메커니즘을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산을 먼저 공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플러스가 됩니다. 얘를 뭐가 공격해요? 물이 공격하는 거죠. 탄소 원자를. 그리고 이제 전자쌍을 질소 원자 쪽으로 넘겨주게 되고요. 자, 산소 원자에 붙어 있는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쉽게 제거가 되죠. A-A에서. 그래서 보시면 OH기가 되고요. 얘네 H.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미딕 엑시드라고 부릅니다. 자, 요게 생성이 되면은 두 번째로 여기 질소 원자가 프로토네이션이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산소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쌍이 밀면서 전자쌍을 질소 원자 쪽으로 넘겨주게 되죠. 원래 수소 원자 존재하는데 여기도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NH2. 뭐가 생성이 된 거죠? 아마이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이드로부터는 역시 산조건 하에서 가수분해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카복실산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 과정에 대한 메커니즘은 아마이드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이트릴로부터 아마이드로 맞춰서 카복실산이 생성될 수 있다. 그리고 산조건 하에서 진행되는 게 훨씬 더 좀 일반적이다. 그 점까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산소 친액체와의 반응을 통해서 이제 에스터가 생성이 되는데, 요거는 메커니즘은 굳이 알아두진 않으셔도 되는데,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앞쪽과 마찬가지예요. 여기 과정까지 똑같이 진행이 되고, 요거 대신에 뭐가? 알코올이 공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또 다른 하나의 카테고리가 수소 친액체와의 반응이죠. 그래서 나이트릴 화합물의 완전 환원 반응을 통해서 1차 아민이 생성이 되고요. 그때 사용하는 이제 환원제로는 BH3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요거는 친전자성 금속 수소화물인 거고,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요게 친액성 금속 수소화물이죠. 메커니즘은 친전자성 금속 수소화물을 이용한 환원 반응의 메커니즘을 물어보는 경우는 사실 더 드물고요.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요게 훨씬 더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리튬 플러스에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니까 H3H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질소 원자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X가 되고 이쪽 변으로 수소 혼자 하나가 도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생성되는 ALH3를 여기 질소 혼자가 공격하게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형태의 중간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하이드라이드가 공격하게 되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수소 원자, 그리고 여기도 수소 원자가 도입이 되는 거고요. 이쪽 변에 N, 그 다음에 ALH3에 녀석하고 마이너스고요. 요거 역시 ALH3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과정에서 여기 CH2기가 되고요. N에 ALH3, 그리고 여기도 ALH3가 되고, 이런 중간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 당연히 다 마이너스 형태가 되죠. 마이너스. 자, 요 중간체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나중에 여기다 산 처리해주게 됩니다. H3O 플러스 처리해주게 되면은 여기 결합들 다 끊어지면서 여기가 NH2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미노 화물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형태적으로 보면은 R에 CH2, NH2니까 여기 부분이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질소 원자가 여기 질소 원자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분환원, 나이트릴기의 부분환원 반응은 당연히 중요한 시장 뭐겠습니까? 다이발이겠죠. 다이아이소부틸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요거를 처리하면은 알데하이드 단계에서 반응이 멈출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것도 메커니즘을 물어보는 경우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작용기 변환 수준만 알아두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자, 탄소 친액체와의 반응인데 케톤이 생성된다라고 앞쪽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하이드라이드가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자쌍을 가지고 공격해서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가 뭐와 어떤 형태와 이온성 물질을 형성하냐면 MgX 플러스와 이온성 물질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H2O를 처리해주고 산촉매 조건을 보통 처리해줍니다. 요거에 H3O 플러스인 거죠. 산촉매 조건에서 물 처리해주게 되면은 뭐가 1차적으로 생성이 되는 거냐면 요게 1차적으로 생성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가수분해 반응이죠. 어떤 거에? 이민의 가수분해 반응을 통해서 케톤 형태로 변화가 됩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가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R-가 다시 한번 공격하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알루미늄인 것과는 조금 달라요. 여기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것과 이 질소 원자가 알루미늄을 공격해서 질소 원자 자체가 중성인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게 진행되지 않고 한 번만 도입이 돼서 이러한 이제 음이온 형태의 중간체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산 처리해주게 되면은 이민을 거쳐서 카보닐 화합물로 변화가 된다. 그렇게 이제 메커니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카복시산 유도체별로는 다 설명을 드렸어요. 뭐 제법, 그리고 반응들. 특히나 앞쪽에서 계속 제가 설명드렸지만 다 메커니즘이잖아요. 여기 부분은 메커니즘 좀 정확히 그리실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요게 카복시산 유도체들의 상호 변환에 대한 표입니다. 요게 다 들어가 있죠. 가장 핵심인 게 이제 카복실산이 존재하는 거고, 카복실산을 산 염화물로 바꿔요. 그럼 반응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카복실산 유도체 중에 반응성이 제일 크니까 이거로부터 다양한 형태들을 바꿀 수 있죠. 에스터, 산무수물, 그 다음에 아마이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이트릴 화합물. 나이트릴 화합물과 아마이드가 그래도 이제 상호 연관성이 제일 좀 크니까 요것들도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각각의 화살표별로 뭐 물이 첨가가 되는 거나, 뭐 알코올이 첨가가 되는 거나, 아민이 첨가가 되는 거나, 그죠? 그 반응들을 다 표현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이걸 외우거나 그럴 필요가 있는 건 아닌데, 앞쪽의 반응들을 다 정리해보면, 요 각각의 화살표별로, 요게 이런 식으로 진행됐었지, 요건 이렇게 진행됐었지, 그것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 본다
라고 하실 때 요걸 이용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5장은 진짜로 메커니즘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군데였어요. 거의 다 메커니즘 설명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세히 좀 그리실 수 있어야 되고, 자세히 그리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맞긴 하지만 일단 정확히 좀 그리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좀 연습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5장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진짜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